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10월 12일 방송합시다. 어제 왜 방송 안 했는지 해명을 합시다. 어제요? 책임자 색출 처벌. 어제 하라. 우리가 방송을 왜 안 했지? 어제 일단 기술적 문제가 있었고 아 맞아요. 방송을 하긴 했는데 네네. 분명히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안 된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게 누구의 공작이다. 예, 누구 책임자 처벌을. 저희는 사실 뭐 바로 전자전이 시작됐나 그런 생각도 해킹 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해킹? 그래서 하여튼 장비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못했다는 점 사과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잡담인데요. 뭐. 네 12일 오늘 얘기를 좀 해보는데 아니 최근에 우리가 연휴를 잘 갔다 온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10월 7일 날 원래 이제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 어제자 기사를 보니까 10월 7일 날 미국의 핵 잠수함이 들어왔다고? 아 그래요? 예. 핵 몰라요? 잠수함은 물 밑으로 들어오니까 사실 공개를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고 이제 공개한 거지. 아 이제 공개했다. 며칠 뒤에. 진해로 들어왔던가? 주로 진해로 많이 들어오죠. 진해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날 맞춰서 온 거다. 전원 회의 날짜에 맞춰서. 그건 몰랐겠지 날짜는. 아 서로 몰랐으려나? 북이 알았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전원회. 잠수함이 오는 날짜에 맞춰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전국에서 모이는 건데. 그거. 그래서 정세상의 중요한 내용을 네. 토론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미리 오는 걸. 그러니까 한참 전에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잠수함이. 계산해가지고 이때 오겠다 도착을 와. 딱 해서 7일 날 딱 잡은 거지. 그럼 거의 잠수함 내에 북한 간첩이 있다는 얘긴데. 이 안에 북한의 밀정이 있다. 그거 어떻게 하지? 어쨌든 그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북한의 이제 당창건 기념일이죠. 예, 그날 북한에서 도발을 할 거라고 모든 언론이 떠들었죠. 그죠. 근데 발사할 거다. 안 했습니다. 러시아 방북 의원단도 그 얘기했죠. 예. 곧 쏠 거다. 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서부 해안까지 달아드는 12,000km의 미사일을 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조용히 지나갔어요. 근데 그 러시아 의원들은 곧 쏠 거다 한 거 아니에요? 10월 10일 날 쏠 거다. 10월 10일이라는 모레시. 날짜를 그렇게 얘기했나? 네. 10일 날. 10월 10일에 쏠 수도 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주목을 받으려고 오바를 한 것 같아. 예. 이거를 쏠 거다. 근데 날짜는 얘기 안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의원들이 좀 주목을 받으려고 10일 쏠 겁니다. 글쎄 얘기했는데 이게 원래 그 예전에 2002년인가 그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였죠? 미국의 켈리인가요? 특사가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했다. 가지고 있다고.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라는 말만 했단 말이에요. 윌. 예, 그러니까 러시아 의원단한테도 ICBM도 쏠 수 있죠. 10월 10일 날 뭐 합니까? 그러니까 ICBM을 쏠 수도 있죠.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나와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10월 10일 날 ICBM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북은 기념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기념 행사만 하고 끝났죠. 근데 이제 미국이 난리친 거죠 지금. 결국 10월 10일 날 B1B 네, 밤에. 죽음의 백조인가요? 네, 죽음의 백. 죽음의 백조 2대를 한미합동 연합 공군 훈련 차원으로 날렸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북방 한계선을 넘겼네요. 그래요? 그것도 동서해. 양쪽으로 네, 한 대씩. 네. 서해는 위험한데 진짜. 복잡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북방 한계선을 넘겼다. 동서해. 아니 서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서해나 동해나 그냥 넘긴 거죠, 뭐. NL을 넘어가면 아니 이게 동해는 멀리 갔잖아요 예전에. 서해도 멀리 갔겠죠. 근데 멀리 갈 그 공간이 안 되지 않아? 중국 땅이고 뭐 이래가지고. 중국까지 거리가 그래도 꽤 돼요. 그래? 근데 어쨌든 너무 멀리 간다고 중국 쪽으로 가면 또 중국에서 격추해. 그러니까 시진핑이 발등해가지고 야좀 위험했네 진짜. 아슬아슬 갔겠죠. 근데 북은 가만히 있을 때는 미국이 도발을 한 거네. 와 이번에는 네. 우리 공군의 F-15K가 함께 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비행을. 네. 예. NL을 같이 넘었다는 거네. 이번엔 함께였다. 라고 했으니까 NL에 같이 넘었다는 거죠. 야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게?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더 이상 핵미사일을 맞아도 함께 맞겠다. 아름다운 우정. 같이 격추가 될 수 있겠구만. 네, 그렇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저의 대북 견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동의를 해야 되는 네. 아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운이다 진짜. 아 지금 이게 뉴스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했구만. 그렇죠. 근데 북에서 무슨 도발할 거라고 예측 보도는 엄청 나왔는데 하나도 맞은 게 없고 정작 군사 행동은 미국이 한 거네. 미국이 도발을 한 거지. 근데 북한이 제대로 도발하려고 했으면 격추에 이전에 맞췄지. 성명을 발표했던 것처럼 그 북한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NLL을 넘었으니 격추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죠. 왜 안 했지? 한 봐준 거지 뭐. 봐준 건가요? 아닌가? 아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밤에 갔기 때문에 북한에서 눈치를 못 챈 거 아니냐. 레이더가 작동 안 한 거 아니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밤에는 레이더를 가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는 시간에 맞춰서 갔다 온 거다. 네. 근데 레이더를 가동 안 하려면 낮에 안 하고 밤에 하는 거 아닌가 원래? 그렇지. 낮에는 그냥 육안으로 관측하고. 근데 레이더가 이제 뭐 실제로는 전파가 레이더를 작동한다 안 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뭐 우기기 나름이지. 아니 69년도에도 저기 100, 20일 맞춘 거 아니에요? 준비했다고? 네, 그 비행기로 가서 격추시켜. 69년도도 격추시켰는데 뭐 지금 안 된다 이게.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가 부족해서 레이더를 작동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뭐야 탈북자 한 분이 페이북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고난의 인군 시기에도 했는데 이제 와서 뭔 전기가 부족해서 레이더를 작동 안 하냐. 자, 그다음에 핵잠수함도 왔고 네, 핵잠수함 이름이 투싼이었네요. 투싼. 제 차 이름 투싼인데. 네. 그다음에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루스벨트. 몇 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루즈벨트 온다고? 네. 레이건호 온다는 거 아니에요? 레이건호 함께 옵니다. 두 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야, 2대 항공모함이 네. 항공모함 전단이 온다. 네. 다음 주에 네, 둘 다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다. 항공모함 전단이 2개가 오는 거죠. 전단이 오는 거예요. 전단이. 두 개. 야, 그럼 동서에 또 하겠네. 그럴지도 모르죠. 왜 지금 이거 뭐 왜 오는 거야? 뭐 기간이야 지금? 지금 트럼프가 한미 연합 훈련 이야기했던- 기간은 아니고. 아니 그 불굴의 의지 훈련 기간이긴 하잖아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라 그랬나? 그래요? 네. 불굴의 의지 훈련은 뭐지? 불굴의 의지 뭐 몇번 타는 거 있어요. 우리가 주로 유명한 게 키리졸브와 UFG인데 그 말고도 많이 하니까. 사실 요즘 진짜 1년 365일 매일같이 훈련을 하는 건데.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네, 그죠?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2대씩이나 한반도 수역에 진입을 하고 B1B 핵 전략 폭격기가 NLL 상공을 넘어가지고 뭐 이제 위협을 했다 그러고 핵 잠수함이 들어왔다 그러고 이러면 거의 전쟁 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우리가 심각한 분위기인데 우리가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략 자산 앞으로 이제 더 자주 배치하겠다. 한반도에 전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북한의 이제 노동당 상건 기념일이 10일이고 중국의 공산당 대표 대회가 18일에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전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말고 네, 뭐 안 하면 말고인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사실 이 전략 자산이라는 게 오면은 북한을 노리고 온다라고 해도 그 자체가 뭐 항공모함 그다음에 뭐 전략 폭격기 핵 항공모함 아니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이 국지전용이 아니잖아요. 범위가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그 걔네들이 포괄하는 범위 자체가. 완전 전쟁 준비인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반도 주변에 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는 게 한반도에 북한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중국 공산당 대표 대회를 하는데 전략 자산을 중국 근해에 직결시킨다? 중국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이건. 근데 거기에 잔칫날에 한미가 함께 F-15K로 함께 다니고 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야, 사드보다 더 심하게 되겠는데. 그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한 건가요? 이게 박근혜 정권 시기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죠, 이렇게. 이러다가 이거 민주당 쪽에서부터 바로 중공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대만하고 외교 복원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과 단교하고.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그랬잖아. 중공이라 그러고 중공군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도에도 중공이라고 예. 표현했었죠. 거의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지금 분위기. 아니 그래서 이 과정을 딱 보면 이게 완전히 외교안보 외교 문제보다는 안보 분야 한반도 평화 문제 안보 분야는 완전히 운전대를 놓친 것 같은데 그나마 있던
한 손 잡고 있던 6년 동안 이것도 그냥 다 놔버린 상황 혹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미국이 주도적으로 지금 다 끌고 다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상치 않고 또 말도 지금 계속 험하게 북은 오히려 조용한 것 같은데 트럼프가 연일 뭐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아 북한이 왜 조용할까요? 한번 세게 얘기했으니까. 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세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사실 뭐 누가 더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죠. 아 근데 진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불로 다스리려고 막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또 북의 체제적 특성상 보면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물 수가 없다고. 무조건 집행이죠. 왜냐하면 불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군사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적으로 빼도 박도 못할 명분을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이 상황인데 내가 안 하게 됐냐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끝까지 오도록 트럼프가 그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러면 북한은 하나도 대응을 안 하겠지. 그러면 야 이번에 동해도 갔으니까 서해도 NLL 넘어볼까? 넘어갔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미국 군부 내에서는 가다가 격추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 말 없잖아. 그거 봐라 못하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할 거로 야 다시 말해봐. 격추한다며? 네. 안 그러니까 하잖아. 이제 국무장관이 욕먹는 거 아니야. 틸러슨. 그죠. 그러면 이제 야 좀 더 올라가 봐. 관계 없어 괜찮아 하고 좀 올라갈 거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북한 입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네. 격추하고 나서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 하면서 얘기를 빠바바박 하지 않겠냐는 그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13일에 금요일 날 화성 13호를 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론을 네. 철회해야 되겠습니다. 더 기다릴 거다. 아니 10월 17일 날 미국이 더 센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그 당대회를 앞두고 10월 17일은 또 무슨 날인데요? 18일 전 중국 당대회가 공산당- 18일이라며 네. 19일. 19일이야? 예, 19일인가? 뭐 하여튼 그 전날 예. 도발을 탁 해가지고 중국도 긴장을 팍 걸게 하고 18일이네요, 개막일이. 그래서 17일 날 더 센 도발을 하는 거지. 그럼 북에서 확 대응을 하게 되면 당대회에 대한 전 세계적 이목 자체가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고 당대회 자체가 굉장히 긴장한 상황. 아, 그럼 진짜 중국 사람들 정말 할 말 없겠다. 완전 막 그 자기 코 밑에 들어오는 트럼프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했는데 북한이 그걸 탁 때려주면 야 진짜 고맙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같이 규탄할 수도 없고 진짜 애매한 상황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날짜를 지금 13일에서 지금 17일로 다시. 17일로. 네. 네. 자 이게 군사력 집중이 되고 또 한반도의 긴장이 또 높아지는 이 틈을 탔는지 아니면 이거를 서로 이제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예, 그렇게 해버렸죠. 두 번 만에 두 차례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국 정부는 원래 재개정 협상 문제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회담 주제로 안 한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거예요. 적어도 이제 문재인 정부나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가 지지라는 대로 지져주는 데에는 나름대로 국익을 관철하려는 뭔가 고심이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말이 되려면은 한미 FTA 재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마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북 정책에서도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다 지지라는 대로 짓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한미 FTA마저도 이제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상황이 되면 이건 과연 무엇을 위한 동조였던가? 애초에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남북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성을 인정받았다. 그게 가장 큰 성과다. 그거였죠. 우리가 다 시킨 대로 다 했고 그거 하나 딱 받았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랬지. 이 멍청한 사람들아. 안 되지 않느냐. 대화를 왜 이렇게 앞세우냐 이렇게. 그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논리는 대전제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생각이었다라고 인정하는.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바로 그렇게 하려 그랬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네, 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판이 돼버리는 거군요. 어쨌든 한반도 안보 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맞나요? 바지 가랭인가? 가랭이 사이를 가랭이 기라고 사- 하면 기고 지지라면 지고. 그런 거다라는 건데 FTA 이것도 재협상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저 하는 그거 대원군 뭐인 줄 알고 페북에 썼다가 막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까부냐 이런 막 공격을 받고 뭔 말이에요? 대원 한신의 고사였더라고. 아 한신고사. 네. 근데 FTA 문제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FTA를 깨버린다 이런 협박을 하라고 했던 거고 그 협박 자체가 FTA 재협상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더 쥐어짜기 위한 협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지금 다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작년에 후보 시절에 보면 주한미군 철수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맞아요. 한국의 보수 진영 압박을 하고 돈 더 내라 그랬고. 네. 한미FTA도 깨버린다. 야 그러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더 받아내기 위한 장사 속인가? 아 근데 원래 협상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협상이라는 게 무조건 자기가 받을 것보다 더 세게 얘기를 해놓고, 벼랑 끝 전술 모두가 다 써야 되지. 예, 그래놓고 이제 이건 안 해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받아내는 거잖아요. 아, 아, 그럼 주한미군 이건- 확 철수해 버릴 거야라고 해놓고, 아니 철수는 안 하는 대신에 돈을 더 내놔. 그렇지. 이렇게 협상하는 거잖아요. 원래 협상이라는 게.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 아니 모든 나라가 자주권이 있는 나라는 다 벼랑 끝 전술을 쓰게 돼 있죠. 그럼 그 협상이 마지노선이 그거 아닌가? 여기까지는 안 돼. 딱. 그러니까 한미 FTA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미 FTA 확 폐기해 버릴 거야라고 했는데 한미 FTA 조항 자체에 폐기가 자동으로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보를 하고 1년간 유예가 되는 거죠. 네, 한쪽이 폐기 얘기를 하면 1년간 유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미국이 확 폐기해 버릴 거라고 했을 때 한국 쪽에서 아 그래요? 그럼 공식적으로 폐기를 얘기한 겁니까? 1년 후에 폐기가 되는 건가요? 그럼 1년 동안 협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놓고 1년 동안 계속 협상 피해 버려. 그럼 미국 측에서 이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야 괜히 폐기하자고 얘기했다가 진짜 폐기되게 생겼다. 이런 식의 어떤 협상 전술을 딱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폐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저희가 시킨 대로 다 할게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석방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갑자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숨겨둔 뭐 아들이 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결국은 미국이 시킨 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칼자루를 질 수가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FTA 폐기 오히려 우리가 칼자루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주제란 말이죠. 좋다.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잡아봐 잡기만 해봐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맞아요. 아 근데 결국은 이제 외교 협상 이런 데서 배짱 싸움이 있어요 기본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막 문재인 정부의 빅픽처가 있을 거고 대통령으로서 고심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위해 가지고 적폐를 청산하려고 청와대 들어갔으면 저는 적어도 노무현 정신 그런 돌격 정신 뭔가 이런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는 그런 각오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아 근데 저는 그 노무현 정신 돌격 정신이 겉으로 볼 때는 돌격 정신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한신의 고사를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첫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언론에서 막 되게 아니 언론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죠. 왜 미국 가서 그렇게 저자세로 나왔냐라고 하니까 아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한신의 고사처럼 가랑이 사이라도 기어갔어야 하는 거다. 이게 쉽게 말해서 황새의 뜻을 뱁새가 알겠냐 이런 거죠. 그 얘기를 사실은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먼저 했었죠. 이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랑이 기는 놈은 더 깔보죠. 그 경험, 역사적 경험을 교훈을 잘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FTA도 협상 대표가 김현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한 협상 아니에요. 미국끼리 협상하고 있다. 김현종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우는 김현종이. 그래서 이거는 뭐 폐기 투쟁으로 가야 된다. 이제 한미 FTA 폐기 투쟁으로 네. 가야 된다는 생각 들고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봅시다. 개성공단 잠깐 얘기만 하고 봅시다. 개성공단이 뭐 시간 다 됐네 진짜. 무슨 북에서 공단을 가동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FA가 뭐야? 자유아시아 방송. 네. 미국의 그 이제 반북 방송인 거죠. 미국에서 운영하는. 심리 방송이죠. 거기서 이제 북한의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정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통일부에서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불법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하지 마라. 네, 그런 거죠. 소유권 여전히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고 지금 사실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박근혜가 먼저 전면 폐쇄가 아니라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을 했고 네. 북에서 폐쇄로 받았죠 그걸. 그리고 몰수를 해버렸어요 전부. 개성공단 자산 다 몰수. 그랬으니까 이제 북한 자산이 된 거죠. 북의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한국 통일부에서는 그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몰수는 불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개성공단 이 시설의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근데 저는 그게 상태가 거기서 박근혜 정부가 논리가 밀리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예, 그 당시에 어. 왜 그랬냐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 선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유엔에 바로 제소를 때려버려야지 그걸로.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국제적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응징을 해달라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박근혜 정부가? 당연히.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면 폐쇄를 한 것 자체가 남북 합의 위반이었기 그죠. 때문에. 예. 위반이 근데 위반하고 몰수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한국 정부가 밀리는 거였어요 그때가. 아니 뭐 먼저 왜냐하면 합의 사항을 먼저 어긴 게 박근혜 정부였거든. 근데 그거 어긴 건 어긴 거라 하더라도 그 어겼다고 해서 몰수가 정당하게 되냐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건 이제 법적 분쟁의 그러니까 논란이 소지가 생길 있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북에서는 그거에서 여기는 우리의 자주권이 통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응수를 했는데 그거를 남쪽에서는 뭐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걸 시인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 근데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 지역 자체는 북의 영토고 북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고 내가 봤을 때 그거를 요번에 이제 그 개성공단 기업주들이 거기에 그 확인하러 가겠다고 방북 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 불어된 재산- 거 아닌가요? 어? 불어된 거 아닌가요? 아니 최근에 어젠가 오늘인가 하여튼 뭐 어젠가 오늘에. 최근에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냥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녹이 쓰는 것보다 가동을 시키는 게 좋지 않아요? 녹슬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고철덩이가 되는 것보다 실제 기계를 돌리는 게 그건 모르죠. 그건 뭐 기계 따라 다른 거고 그거는 뭐. 근데 이제 기업주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더 나으니까 그냥 조용히 쓰라고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 어쨌든.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명분을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방북을 하고 싶겠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쓰라고 두고 어. 쓰라고 나중에 가서 당신들도 많이 돈 좀 벌지 않았냐. 나 좀 보전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죠. 협상 여지가 있지 뭐. 근데 문제는 이제 북에서 안 받으면 방북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못하는 통일부가 허가를 해준다 해도. 근데 그 전에주는 지금 통일부가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아니 해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전략적으로 해줄 수 있죠. 네. 북이 안 받는다. 북을 규탄하는 또 소재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통일부가 지금 입장 자체가 굉장히 그 적폐들이 만들어 놓은 폐쇄 조치에 대해서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죠? 원상 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통일부 그거 우리 거야. 뭐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개성공단은 우리 거다 아닌가? 공약만 있었지. 대선 때 공약. 뭐죠? 재가동? 뭐 재가동을 뭐 고려한다. 뭐 상황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통일부는 지금 그 개성공단 가동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대북 제재 국면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북한이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 응. 북한이 가동한다면 결국은 정부의 입장은 재가동하지 마라. 재가동은 우리가 한다. 거의 그런 분위기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뭐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됐는데 그거를 대북 규탄의 소재로 쓰고 있다는 거죠. 네. 통일부 자체가. 근데 진짜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하겠네요. 대북 제재를 앞장서서 지금 더 강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재가동하자라는 말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북한이 막 재가동하고 있는데 재가동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눈먼 손짓이지. 예, 그러니까. 그거 뭐 아무 실효성도 없는 거고 북에서 가동하면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거기 뭐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도 없는 거고. 아 우선은 저걸 그런 선언을 해야지.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인 폐쇄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뭐 유감이다. 그래서 재가동을 위한 협상을 해보자.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 게 이제 통일부 입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는 해줘야지 최소한. 그 우리 건데 건드리지 마. 씨 이게 말이 되나고. 그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제재도 외교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예. 지금 더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서 내심 찬성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죠. 그거에 뭐 사과할 저런 논리가 없죠. 지금 그런 입장이면.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폐쇄를 안 했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개성공단 가동 오히려? 중단했을 수도 있겠네. 오히려 제재 그런 국면입니다. 최대의 제재를 해야 된다 이 입장이니까. 네네. 자, 통일의 옥동자라고 우리가 얘기했고 2000 몇 년도입니까? 이게 3년부터 시작된가요? 노무현 정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있다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된 게 2002년 같은데.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합의는 됐어요. 합의는 그래서 됐고 10년 뒤에 해가지고 실제 2003년부터 이게 공단이 하나씩 이제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동윤 장관이 뭐 자기 또 성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때 그러면 전임 2기 정부가 만들어놓은 통일의 옥동자를 박근혜가 적폐들이 망쳐놨는데 이걸 살릴 생각을 해야 3기라고 할 수 있지. 그건 내 거야 건들지 마. 이게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오나 이거지. 베를린에서 실한반도 평화 비전을 발표했는데 예. 지금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은 영 박근혜 정부와 동일한. 그렇죠. 통일부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겠네요. 예.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입장이군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라. 네. 그래 내 거 주장할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해 봅시다. 네. 13일 날 13일에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날 봅시다. 쏠지 안 쏠지. 네. 만나야겠습니다.